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온타리오주 약사 데이빗입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캐나다 약사가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온타리오주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서비스 이외에도 Expanded Scope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약국 하면 떠오르는 조제 업무를 넘어서서 약사가 환자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영역이 있는데요. 이게 주별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정된 업무 영역도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캐나다 약사협회 CPHA에서 최근에 업데이트한 차트를 보시면 각 주별로 어떠한 서비스를 약국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장된 서비스를 시행하는 알버타주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처방전과 관련된 권한, 주사 관련 권한, 검사와 관련된 권한, 그리고 약사회에 등록되는 테크니션의 인정 여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온타리오주 약사다 보니 다른 주의 익스펜디드 스코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제가 실제로 배우고 활용 중인 온타리오주의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선 이러한 약사의 전문 서비스나 익스펜디드 스코프이 이 캐나다의 의료 환경에서 왜 필요한지, 어떤 이유로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도표를 보셨을 때 알버타주를 기준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했었는데 다시 말하면 온타리오주에서 약사에게 부여된 이 확장된 서비스의 범위는 캐나다의 다른 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버타주 등의 경우는 간단한 질환에 대해서 약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단한 후에 필요한 약품을 새로 처방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여튼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예전에 패밀리 닥터나 워크인 클리닉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캐나다의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를 보충을 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캐나다는 정부 통제 하에서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의사의 급여도 정부가 어느 정도 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배출되는 적지 않은 수의 의사가 캐나다에 비해서 훨씬 대우가 좋은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질적인 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쪽에서는 예산 등을 이유로 해서 의도적으로 등록의사의 규모를 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또한 의사 면허를 따고 수련 기간을 다 마쳐도 본인이 원하는 현장으로 배치가 되지를 않아서 대기 중인 인력도 상당하다라는 이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오며 가며 전해들은 단신들이라서 전체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좀 있겠지만 여튼 결론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환자들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패밀리 닥터를 한번 보려면 며칠 혹은 몇 주를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워크인을 방문하더라도 몇 시간을 기다려서 진료를 보거나 아니면 워크인을 방문을 했는데 이미 그날의 접수 인원이 다 차서 발걸음을 돌려야 되는 일도 다반사예요. 따라서 이러한 1차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방편 중에 하나로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약국을 활용해서 리스크가 적고 간단한 종류의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의 시스템이 이렇게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죠. 또한 캐나다라는 나라가 워낙에 땅덩어리 자체가 넓다 보니까 제가 있는 토론토라는 지역은 밀집된 인구에 비해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아주 넓은 영역을 커버할 만한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한 거라서 지역의 거점에 자리 잡은 의료기관뿐만 아니고 약국의 1차적인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닥터 오피스는 없어도 약국은 있는 곳이 많으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응급실에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약국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시간을 벌고 약국을 통해서 상황이 걸러져서 의료기관으로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허브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배경 설명을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한 가지 여담으로서 캐나다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캐나다는 누구나 알다시피 대표적인 이민자들의 나라이고 신규로 전 세계에서 이민을 들어오는 사람이 수십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생각 외로 영어 구사 능력에 제한이 있는 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영어 실력이 있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실력이 환자 본인의 의료적인 필요를 설명하기에는 보통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면 그 어려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될 핵심적인 위치가 바로 의사나 의료진인데, 인력이 부족한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서로 말이 제대로 안 통하니까 한두 번 상담을 시도해 본 후에 기대를 접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본인과 같은 언어를 쓰는 의사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거주한 이 토론토 지역에도 유학생을 포함해서 한인만 10만 명이 넘는 걸로 아는데, 한국말로 서비스가 가능한 패밀리 닥터는 사실 몇 분 안 계시고요. 그나마 환자가 가득 차서 신규로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놓여 있고요. 워크인 의사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이 지역에서 유창하게 한국말을 하면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약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상담해 드릴 내용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지만 방문하신 분들의 크고 작은 고민을 들어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이 많고, 또 낯빛이 환해져서 고마워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고 있으면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하죠.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잡담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그 익스펜디드 스코프에 대해서 종류별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